23일 행적이 문제잖아요. 예. 거기에 지금 민국파 씨라고 예. 그분이 그 미건스 카페지기 예. 하셨다가 좀 뭐 논란이 좀 있고 탈퇴하신 분인데 예. 그분이 23일 자기가 계속 수행했다. 예. 해서 뭐 그 동선을 렉싱턴 호텔 간 거 맞다. 예.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해가지고 지금 반박을 다 해놓은 상태잖아요. 예. 근데 제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예. 그날 1시 49분에 홍대에서 사진 찍힌 거 지금 발굴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 찍었대요, 그건 또? 그 민국파 씨 주장이 엎어지는 네. 우리 봉도사님이 홍대에서 찍힌 사진이 있어요. 1시 40분. 49분에. 예, 1시 49분. 예. 여기에 진선미 의원도 있네. 예. 있죠. 예. 진섬 의원이 같이 있었죠. 같이 있었어요. 예. 이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하나 지금 맞춰지는 거예요, 완성이 되고 그렇게. 있네요. 이거 재미도 없고. 예. 그리고. 재미없어요, 진짜. 예. 예. 다 했어요. 자, 사실 이번에 조금 이제 평소에 우리 그 봉도사님이 예. 특히 우리 대통령님 지지자들한테 예. 약간 밉상 찍힌 게 좀 있어요. 그래, 왜 그랬어요, 근데? 예? 모르세요? 예. 딱딱딱 지적을 좀 해줘야 돼. 내가 어떻게 이 살아왔는지 하는 과정을 설명을 자,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아들 전화는 좀 예. 군대 있었고 좀 봐. 예, 받으세요. 민규 아빠 방송 중이야. 아, 그래요? 네네. 그래, 고마워. 예. 자, 여기 군대가 있어요, 의경. 코너링이 나빠고 저 후진 데가 있어. 가상화폐 예. 한참 하셨잖아요. 그때 정부 정책 방향하고 좀 안 맞았잖아요. 그때 이제 오해가 있었는데 처음에 네. 이제 제가 9월인가에 가상화폐 전문가가 한번 나와요, 가상화폐. 근데 저는 이제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을 그 SBS 정치쇼에서 처음 들어요. 처음 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늘 그 스타일이 뭐냐면, 지금 있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순간은 늘 과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것보다 이것 말고 이 다음에 무엇인가를 늘 상상하고 늘 꿈꾸는 스타일이에요. 요 다음은 뭐지? 요 다음은 뭐지? 사업할 때도 늘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면 요 다음에 이 사업은 어떤 모습으로 갈까? 그런데 가상화폐를 듣는데 번쩍 뛰는 거예요, 눈이. 늦깎이죠, 늦깎이. 근데 막 설명 듣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분 듣고 공부를 하는데 블록체인 기술, 가상화폐 이런 등등을 공부하고 그분한테 또 이제 한두 번 듣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저 피라미드에 가입하시는 분들 증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저는 이제 화투 안 하고 도박 안 하고 이런 그 내기 잘 안 하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사행성에 이렇게 뭐 관심이 좀 없는 스타일인데 또 고스톱 같은 경우도 세 판 치면 재미없으면 안 치니까 그게 루틴하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제가 그때 배운 거를 갖고 사실 조금 투자를 했었어요. 투자를 했는데 그리고 우호적 발언하니까 가상화폐 투자하네 그러면서 부정적으로 해갖고 얼른 그 정리하고 내가 정치라면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고 네네. 바로 이제 한두 달 만에 정리하고 나왔는데 저는 이제 그때 디펜스 할 때 뭘 디펜스 했냐면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는 분리할 수 없다. 네네. 라는 걸 갖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게 금감위에서는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관리하는 쪽인데 법무부로 넘어오는 쪽에서는 위법한 것으로 규정을 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금감위에서 법무부로 넘어온 것은 잘못 넘어왔다. 그래서 법무부로 넘어온 걸 비판했어요. 다시 이제 금감위로 갔거든요. 근데 이럴 때 비판한 것 같고 잘못했다 그러면 반성해야죠 뭐. 이렇게 또 바로 납작. 아니 그럼 왜냐하면 가상화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완전 전문가가 아니에요. 완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정부 정책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던 것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한다면 제 어설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건 지금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비판적 관점을 가졌지만 조금 더 전문적 관점을 갖고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건 경솔하게 얘기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지적을 받으면 저도 막 배우는데 저도 문과니까 이과 IT 쪽은 이렇게 썩 들어오지가 않더라고 잘. 다만 뭔가 좀 새로운 세계다. 자, 그래서 그때 바로 했는데 예. 지금도 그 댓글 중에 야 코인쟁이
그런 건 진짜 아파요. 주로 코인쟁이는 아니고 코인축이라고 그래요. 코인주, 그거 좀 다음에 간 거고, 코인쟁이인데, 이제 저는, 정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봉도사님 사과하세요. 예, 잘못했습니다. 사과하겠습니다. 자, 저 하나 정리했고. 예, 근데 이제, 예. 아니, 됐고요. 예. 됐고.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이제 그 네. 사과를 또 드려야 되는 게, 2007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 10%돼 있을 때 그때 이제 당을 막 열린우당 나가고 뭐 그때 뭐 선도 탈당 했잖아요. 탈당파 그랬고 결국은 그때도 이제 김한길 의원이 결국 장난치면서 선도 탈당파 그래갖고 당을 막 흔들고 그럴 때예요. 네. 우리는 이제 386들하고 같이 한 20-30명 같이 이제 탈당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노무현 대통령 인기가 막 떨어지고 그럴 때 제가 심하게 얘기를 해요. 심한 얘기 했죠. 예, 심한 얘기를 했죠. 저 그래서 계속 미워했다니까요. 예, 심한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행사장 대선 때 대선 운동에서 저는 그때는 이제 뭐 새누리당에서 온 손학규를 지지하고 있었고 정동영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았고 정동영 후보가 돼갖고 후보가 됐잖아요. 네네. 근데 손학규가 떨어지자마자 저는 이틀 있다가 바로 가장 강력한 후보는 당파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생각에 정동영 후보를 도와주면서 BBK를 갖고 열심히 싸웠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넌 손학규 있다가 뭐 정동영으로 말갈아탄 거 아니냐는데 그때 손학규는 떨어졌을 때고 네. 당의 후보가 됐는데 당의 후보가 된 다음에 손학규 지지하다가 가서 정동영을 의원은 딱 2명밖에 없어요. 저하고 지금 노동부 장관 하는 김영주 의원하고 이건 어떤 정파에 있었든지 간에 우리 당의 후보가 되면 우리는 도와야 된다. 네. 근데 이제 그때 도울 때 사람들 만나면은 저하고 악수를 안 해요. 우리 노사모 했던 분들이 뭐 악수하면 손을 발로 막 걷어차요. 왜냐하면 심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원한이 있습니다. 예, 원한이 깊었죠 그때.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정동영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거 보고 조금 녹았는데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11년 됐는데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사과하라 그러면 계속 사과를 했습니다. 아니 제가 한 거는 예를 들었고 2004년도에 제가 탄도리로 국회의원이 됐거든요. 그 탄도리라고 하는 건 역사이기 때문에 피하면 안 돼요 그런 거는.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되고도 탄도리로 부르는 걸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이 없었으면 정치인 국회의원은커녕 동네 급장도 안 될 수준인데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우리가 국회의원 된 거 아니냐? 그래서 탄도리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안고 갔었는데 2007년도에 또 심한 얘기를 하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과해야죠. 노무현 대통령 그래서 어제 그저께 네. 노무현 대통령 또 가서 이제 여사님도 뵙고 그랬잖아요. 그때 저는 작은 비석 가면 늘 그때 제가 2007년도에 노무현 대통령님께 심하게 했던 그 말을 다시 떠올리고 사과를 하고 죽을 때까지 사과를 하면서 살겠습니다. 자, 근데 SBS 정치쇼 하실 때. 예. 저 솔직히 패널 명단 보고, 이 세상 반노반문들은 다 모아놨네? 예. 그거 누가 섭외한 거예요? 그건 방송국에서 하는 거죠. 방송국에서? 예. 그리고 그것도 이제 방송국 MC는 말 그대로 광대예요 거기도 그냥 세팅해주면 거기에 맞춰갖고 하고 그러니까 한 1년 하니까 특히 이제 우리 진영에서 좋아했던 사람들이 많이 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방송국이라고 하는 설정된 세팅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던 건데 뭐 그래서 정치로 돌아오는데 좀 이렇게 힘이 들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아까 이렇게 그런 말씀 해주시고 나니까 미워하던 마음이 조금 누그러들었어요. 예. 이제 덜 많이 미워. 누그러뜨려 이제. 비슷한 분이 예. 정청래 전 의원도 여기 예. 한번 와가지고 예. 우리 정청래 전 의원한테도 또 원한이 있었거든요. 하여튼 예. 예. 근데 지난번에 추미애 대표하고 우리 대통령님 예. 청와대하고 갈등설이 한참 기사가 나올 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왜 우리 봉도사 왜 추미애 대표 왜 그렇게 까냐? 예. 둘이 왜 그렇게 혹시 관계가 왜 안 좋냐? 그건 시간차가 좀 있어요.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갈등설이 있을 땐 저는 입을 다물었고요. 그때는 아니고. 저는 이제 박영선 의원도 뭐 친하지만 박영선 의원을 비판했을 때는 세월호 가족들과 협의하지 않고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과 세월호 문제를 합의하고 나왔을 때 네. 이때 박영선 그때 원내대표를 비판했고요.
제가 추미애 대표를 그 비판해서 내용 증명까지 받았었어요. 전국구에서 비판해갖고. 그때 추미애 대표를 언제 비판했냐면 대통령하고 갈등설이 있을 때 이렇게 깐 게 아니고 저 때 비판했어요. 막 촛불이 때 월요일 새벽으로 좀 기억하고 있어요. 쿠데타 발언? 아니요. 그 이후고 월요일 새벽에 느닷없이 박근혜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기억납니다. 네네. 그래갖고 제가 막 그게 그 전날 주말인 것 같아. 전국구에서 그냥 사정없이 조졌죠. 그러니까 이제 최재성 의원한테 연락이 왔고, 그 오해라고. 그 이제 추미애 대표하고도 통화했는데, 어쨌든 그때 비판했는데, 그 추미애 대표하고도 한테도 전화가 왔는데, 비판은 논조는 뭐냐면, 자, 야당도 있는데 야당과 공조를 취해야 되는 게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 문제는 왜 의총에서 합의를 하고 들어간다 그러지 않냐.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면 활로 테러를 준다고 만나면 안 된다. 오로지 이건 탄핵이다. 이렇게 막 가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뭐 만나러 가겠다 그래 놓고 그게 아침 7시 반에 보도가 되니까 9시인가 이때 의총을 해서 추인을 받겠다 이렇게 돼요. 막상 의총에 들어가고는 박살이 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전화가 오셨길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대표님 왜 의총을 거치지 않고 미리 얘기를 합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추인이 될 줄 알았죠. 아니 의총에서 어떻게 추인이 됩니까 이런 게. 지금 코너로 완전히 몰렸고 지금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탄핵을 하라 그러는데 가서 만나는 순간에 그럼 거국 중립 내각을 그쪽에서 여러 개 안을 갖고 있었거든요. 개헌안 갖고 있었죠. 거국 중립 내각 안 갖고 있었죠. 책임 총리자 갖고 있었죠. 네. 이게 다 꼼수로 피하는 카드인데 아니 왜 이 카드를 받습니까 벼랑 안에? 왜 만납니까? 그러니까 그건 오해 그러다가 너무 자기를 심하게 비판했다고 김현 대변인 명의로 내용 증명해 왔어요. 저런. 그 내용 증명해 갖고 지금 복당이 이게 또 우리 대표님 큰일 났네. 큰일 났어요 진짜. 복당 심사가 15일인가요? 15일이면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잖아. 복당 힘들겠는데. 이거 우리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당 내에서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추미애 대표가 쿠데타 발언은 그 다음 날이에요. 그 쿠데타 발언 갖고는 저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세요?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이견 있을 때도 저는 그때 추미애 대표를 한번 비판하고 근데 추미애 대표가 당대표 도전할 때 전국구 나와서 그때 전국구가 다운이 약 한 130만 150만 이렇게 갔을 때거든요. 그때 와갖고 나는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쫙쫙 빨아줘요. 그냥 적당히 빨아주지 않으면 쫙쫙 빨아주고 그냥 입이 아프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추미애 대표는 탄핵에 꼬마 민주당에 있을 때 탄핵에 나서지 않았다. 네. 탄핵에 반대했다라고 하는 게 퍼져나가면서 전당대회 때 결정적인 도움을 주죠. 다만 그리고 나서 추미애 대표가 또 짠한 얘기를 해요. 그게 그 3월 탄핵을 하고 그때 5월인가에 광주항쟁 추념식에 왔을 때 저 멀리서 노무현 대통령이 바라본데 자기의 심정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눈빛으로 용서하는 것을 느꼈다. 여기에 감성을 다 건드리면서 그때 그 추미애 대표 지지율 15% 20%밖에 안 될 텐데 40% 50%쫙 솟는 게 그냥 막 이게 느끼는 막 솟더라고 이게. 그 제가 그렇게 도와드렸으면 이번 복당할 때 과거로 생각해서 좀 이게 문제가 있지만 문제 제기는 있지만 본인이 1차 2차 해명하고 그다음에 중앙지검에 고소한 것으로까지 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다. 일단 복당하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윤리심판원을 넘기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의원님 저 사실 복당 문제로 그러는데 그 여태까지 복당을 안 하신 거는 방송 때문에 안 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그건 정확히 얘기하면 제가 2월 7일 날 복당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복당 신청서를 넣어요. 근데 서울시당에서 오후 2시에 이건 특별한 그냥 당에서 일상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징계에 대해서 제명했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복당 심사위원회 없이 복당 절차를 그냥 밟습니다 이래요? 2시에? 그런데 저녁 8시에 전화 와갖고 복당 됐습니다. 이거 심사위원회 필요 없어요.
네. 이렇게 통보를 받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좀 가만히. 근데 우리가 뭐 당이 또 나를 꼼수로 부린 거 아니까 당원 있나 없나 이렇게 검색을 안 해보잖아요. 전 그때 복당이 2월 7일 날 복당이 된 줄 알았어요. 근데 복당이 안 된 거예요? 왜 행정적 실수인 겁니까? 그러면? 행정 실수로 저는 보는데 그래서 제가 당에다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그때 복당이 됐다고 통보를 받았으니 그러니까 당은 뭐 지금 제가 약자니까 뭐 복당 심사해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자, 일단 복당은 웬만하면 좀 시켜주고 나서 네. 진실 여부가 지금 검찰 손에 일단 넘어갔는데 여기서 최소한 무죄 추정 원칙은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도 사실 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의견이 뭐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냥 뭐 말씀 나온 김에 의견을 좀 드려보자고 그러면 의원님이 일단 그 탈당이 된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이게 이제 사실 저기 자격정지 이것 때문에 날아간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사실 그게 이제 사면 복권이 됐으면은 당연히 그때는 그러니까 탈당의 자격이 정지됐던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자격이 정지가 된 거예요. 그 사면 복권하면 자격은 복원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네네네. 그래서 이게 복당 문제가 이렇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건 일단 사실 좀 이해가 좀 안 되고요. 그래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당연히 아니 뭐 후보로 된다 출연한다 이거는 또 뭐 심사를 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당의 입당과 복당 문제는 이거는 문제될 게 없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당에서 복당을 시켜주는 게 이제 명분이 있는 게 제가 이제 또 그 민주당으로 들어가면 민주당에는 또 새로운 게 열리잖아요. 네네. 뭐가 열리는지 모르시죠? 몰라요. 민주당의 정치 신세계가 열려요. 아유, 정치 신세계가 말씀 진짜 잘하신다. 그럼 정치 네. 신세계를 경험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 지금 방금 제보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예. 지금 23일 행적이 문제잖아요. 예. 거기에 지금 민국파 씨라고 예. 그분이 그 미건스 카페지기 예. 하셨다가 좀 뭐 논란이 좀 있고 탈퇴하신 분인데 예. 그분이 23일 자기가 계속 수행했다. 예. 해서 뭐 그 동선을 렉싱턴 호텔 간 거 맞다. 예.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해가지고 지금 반박을 다 해놓은 상태잖아요. 예. 근데 제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예. 그날 1시 49분에 홍대에서 사진 찍힌 거 지금 발굴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 찍었대요, 그건 또? 그 민국파 씨 주장이 엎어지는 네. 우리 봉도사님이 홍대에서 찍힌 사진이 있어요. 1시 40분. 49분에. 예, 1시 49분. 예. 여기에 진선미 의원도 있네. 예. 있죠. 예. 진섬 의원이 같이 있었죠. 같이 있었어요. 예. 이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하나 지금 맞춰지는 거예요, 완성이 되고 그렇게. 있네요. 예. 자, 문제는 그러면 다시 이거 얘기 나왔으니까. 예, 이제 이런 건 이제 검찰에 제시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예. 피고소인 그 프레시안 쪽에서 예. 우리가 23일, 24일 이렇게 기사를 썼었지만 예. 어쨌든 중요한 거는 크리스마스 전후다. 예.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거는 자기들 기사를 부정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심각해집니다. 그죠? 예. 그 날짜는 이미 그 페이스북에서 그런 날짜로 있었기 때문에 내가 23일에 확신한다라고 이제 미리 논리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거는 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23일. 말이 날짜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또 이 얘기도 또 해놔요. 그거는 정말 대폭발이었습니다. 그게. 그 진짜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게 26일 날 감옥을 갔다고. 예. 그럼 25일 그다음에 행적 다 빼고 나면 지금 프레시안이 물고 늘어질 수 있는 날짜는 23일, 24일밖에 없어요. 예. 근데 이게 프레시안 주장을 지금 다 엎어버리고 있다고 지금.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첫 번째 성폭행을 기사 또 폭로한 재밌는 이런 김진 얘기가 씨가 있어요. 2차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정봉주 입감 날짜를 25일로 알아갖고 헷갈려서 23일인지 24일인지 몰랐다 그러는데 젊은 분들에게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는 너무나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건 잊어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 기사 부정을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까지 나온 기사를 또 부정해버리게 되면 이제 프레시아는 좀 심각해지죠. 예. 아니 근데 그날 23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예. 일단 프레시안 기사 자체에서 페이스북에 자기가 23일에 친구들과 만난 기록을 토대로 내가 23일에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 이거 제보한 사람이 예. 우리 페이스북 친구 이승훈 PD인데 예. 이렇게 적어놨어.
아는 사람들은 다 알지만 나 정봉주 씨 별로 안 좋아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런 일이 터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아유, 씨.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아니 근데 의외로. 제 스타일을 갖고 이것이 여성 문제가 터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른바 이제 선언적 판단이 그 패착을 놓은 거죠. 2차, 3차를 끄집어내려고 그랬던 거예요. 의원님 저기 이렇게 많아요 세상에. 저기 뭔지 알아요? 저기예요, 저기. 자 어쨌든 뭐 중간에 예. 지금 하여튼 그 민국파 씨 주장으로는 그 시간에 원래 을지병원에서 여의도로 바로 갔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지금 입증이 되는 예. 사진. 그 시간에 홍대에 있었다. 이건 우리 정 의원 봉도사님이 처음부터 계속 예. 말씀하셨던 주장했던 그걸 거였었죠. 입증을 해주는 증거 자료가 되겠네요. 예. 네, 그 뭐 추가로 이제 변호사님한테 토스하시면 될 것 같고.